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휴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살펴볼 만한 이슈가 많습니다. 우리 전쟁 이야기 하기 전에 반도체 이야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의 장비 반입 허용키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수출 통제 기준이 좀 나와 있긴 한데 그동안은 중국 쪽 하지 말아라 했다가 약간 좀 풀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또 이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호재로 인식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장 초반에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사실 이제 주가 상승의 내용에 대해서 막 몇 퍼센트 이렇게 이제 상승에 대한 요인들을 자잘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시장 주식 그렇지 못하죠. 거의 이제 해석은 후행적이죠. 그렇죠. 네. 오늘 주가의 상승 이 요인 자체 어느 정도 뭐 있다라고 보겠지만 저는 이제 그 내용보다는 지난 2, 3주간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워놨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회수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금융투자 쪽의 매수세가 자극이 되고 있고요. 이 금융투자의 매수세는 결국은 이제 시가총액 상단 쪽으로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덱스 매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자극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방금 저희가 짚어봤었던 이 뉴스 소식 자체가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뭐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엄청난 뉴스 소식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인데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1년 유예를 통해서 장비의 반입은 어차피 허용을 해줬었던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한 기간 유예가 연장됐다. 그러니까 어떠한 규제가 없이도 계속 연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정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군들이 만약 중국에서 그러한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못했을 시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도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뭐 시장에 기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프라이즈급은 아니라고 보셨고 그래도 그렇죠. 이제 악재가 아님은 분명하다. 이 정도 한 중립 이슈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시각이 좀 궁금한데요. 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외국인 시각의 변화가 조금씩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를 줄기차게 사다가 한 3거래일 전부터인가요?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 매수.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제 기관이 끌어주면서 이 관련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런 수급 상황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3분기 실적에 따른 포지셔닝 변경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지난 2분기에 놀라웠던 것이 SK하이닉스의 디램 ASP가 올라갔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고 이번 마이크론 FI 24년 1분기 실적이 사실은 디램 ASP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3분기에 과연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을 것이냐. 사실은 뭐 내일 모레 되면은 개봉을 하겠지만은 내일 아닌가요? 내일 실적 발표. 죄송합니다. 예, 수요일이죠. 예. 제가 오늘 월요일 같지만 화요일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쉬고 나왔다는 예. 점을 깜빡을 하고요. 수요일날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겠죠. 그런데 이제 3분기 삼성전자의 지금 어닝 추정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반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분기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랜드 때문에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표들 자체는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전반적인 반도체 투자 혹은 데이터 센터의 투자 요소 자체도 AI 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이제 구형 디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DDR4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반등까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갭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현 시점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 우위를 점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반도체 업종군들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7만 원 이하, 뭐 6만 8천 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가격이 아니면은 언제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예.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의 상승 압력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ASP는 평균 판매 네. 가격. 예, 요즘 가격 자체가 반등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일 삼성전자가 확인시켜 주느냐 여부. 세부 항목들의 발표는 없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내일 발표되기 때문에 대기 모드입니다. 어쨌든 현재 주가 레벨단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산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나을까요? 하이닉스가 나을까요? 두 개의 기업 중에서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닝 발표 이후에는 삼성전자 쪽에 기대감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오히려 이제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메모리 업황의 반등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이제 심텍 같은 기업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텍이요. 그렇죠. 최근 이제 기판 관련주 쪽에서 주가가 이 FCBGA 관련된 주식들이 한 번씩 세게 올라왔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심텍은 오늘도 신고가, 장중 신고가를 좀 맞아요. 기록을 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메모리 업황의 반등과 함께 가장 또 주가의 민감도가 높을 수 있는 기판 관련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3분기 흑자 전환까지 좀 고려를 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심텍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심텍 긍정평가 종목별 대응 전략 받아봤습니다. 반도체였고요. 전쟁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것보다 이제 풀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이제 전쟁 리스크와 시장의 영향력, 과거의 패턴은 어땠는가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들 먼저 분석 도와주시죠. 네, 사실 항상 전쟁 리스크가 벌어지게 되면은 예. 야, 이거 확전되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까지 참전하는 거 아니냐,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니네가 이란 제재 풀어줘서 그 돈 하마스로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제 아랍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 이제 뭐 순위파와 시아파가 좀 갈리겠지만은 같은 종파 같은 경우는 또 힘을 합쳐서 대항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감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저보다 이제 훨씬 뛰어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우선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러한 이란 자금에 대한 내용은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더욱더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란 같은 경우는 우선 표면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지지를 표했지만은 우리 자금이 흘러간 것은 아니다라는 배후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이유는 이제 뭐 잘 아시겠죠. 항공모함 오고 하니까 결국은 또다시 제재가 벌어진다.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다라는 예. 거죠. 이러한 부분 쪽에서 지금 몇몇 개의 중동 국가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은 소극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 간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확정 가능성은 첫째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에 따른 섹터의 움직임이야 뭐 오늘 잘 확인을 하셨듯이 에너지 관련주, 방산 관련주 강세, 거기에 항공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략적인 섹터별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배후설 때문에 유가가 반응을 보이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유가의 상승의 대표적인 이게 잔인하긴 한데 네. 유가 상승의 수혜주라고 하면 국내에는 조선도 포함이 되고 에너지, 그렇죠. 뭐 정유화학, 석유 쪽 그리고 전쟁 리스크 부각이 될 때마다 움직이는 게 방산 네. 뭐 이런 쪽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뭐 피해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도 어제 이제 델타라든지 아니면은 아메리카 에어라인 이러한 항공주들이 주가가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예. 국내 항공주들 유가 상승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당연히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 미국 시장에서 좋았었던 대표적인 섹터는 방산주들과 에너지 관련주들인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정유주들이 올라간다 이것은 맞는 부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 반면 이제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이러한 석유 공급업체들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항상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련 이슈에 따라 급등락세를 반복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 그렇죠. 예.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주목했었던 중동 관련주로서 주목했었던 기업은 사실은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이에요. 예. 오늘도 지금 시가로 9%가량 갭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예. 현재 시점에서 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예. 왜 LIG 넥스원이냐 결국은 이제 중동 내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첨단 정밀 타격 무기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제 UAE의 천궁2라는 무기를 굉장히 큰 금액의 수주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수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중동의 리스크 확대와 함께 LIG 넥스원의 수주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LIG 넥스원의 기대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군들은 결국 이제 여러 가지 확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담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에 따른 수혜주들은 당연히 시세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는 꼭 면밀히 들여다 보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어디까지 다뤄야 그렇죠. 하는가. 참 돈의 흐름은 잔인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앞에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전 화면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는가.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죠. 네. 전쟁과 관련해서 수혜주라고 일컬어지는 섹터가 있고 피해주라고 일컬어지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 상황으로 보면 사실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금리 문제나 이런 것들, 유가에 관련해서 흐름이라던가 혹시 매크로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먼저 반영을 한 미국 증시가 예. 큰 영향이 없었죠. 오히려 하락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 밀어올리는 모습들을 예.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내용 자체가 단기적으로 매크로에 큰 영향을 미쳤느냐.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갑자기 이란이 우리 배후 맞아. 혹은 예. 다양한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참전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은 예. 이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뭐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문제는 사실 투자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의 판단이라는 것 자체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전면전 그리고 장기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지만은 다른 국가들까지의 참전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영향 자체는 시장에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네. 뭐 이면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표면적으로는 그 몸을 사리는 움직임이 중동 국가에서도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 측면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바이오 넘어갈 텐데 참 많은 복수의 증권사에서 남은 이제 겨울 기간 동안 시장의 주도주로 본다면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셀트리온 합병 일정 나와 있는데 ISS에서 합병 찬성 의견 제시를 하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전거래일에 전해졌던 소식이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남은 일정 보시면 유럽 당뇨학회 지나갔고 이제 남은 건 20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네. 종양학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예정입니다. 11월, 12월까지 줄줄이 뭐 암학회 관련 기업들 이제 주목을 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셀트리온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투자 팁까지 전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뭐 셀트리온 이슈 자체는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ISS가 찬성을 안 했다고 해서, 물론 이제 찬성을 안 했으면은
쉽지는 않은 고난의 길을 걸었겠죠. 예. 그런데 과연 지금 시장의 참가자들이 셀트리온의 합병 무산을 생각했을까?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의결권을 가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의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당연한 결과를 확정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ISS의 이 찬성 결정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조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셀트리온 주가가 워낙 못 갔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반응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그 성과가 숫자화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진 재고 자산에 대한 처분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매출 원가율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의 숫자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예.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는 정성적인 내용들, 내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상황이 과연 셀트리온의 주가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개 회사의 합병이 진행된 이후에는 결국 남은 것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합병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관심은 저는 오히려 두 개 회사의 합병 이슈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현 시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그러면 투자의 매력도 측면에서 배열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그룹주, 당뇨 관련 테마주, 종양 테마주, 알츠하이머 테마주. 우선 우선순위를 내리기는 만만치는 않겠지만은 바이오시밀러를 같이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훨씬 더 유리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전체 섹터 내에서는 당뇨 쪽을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시판되고 있는 약이 있고요. 그 약의 지속 효과를 늘려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들이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에스모 같은 경우는 워낙 큰 학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투자에 대한 전략들을 압축시키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 관련, 종양 관련 토픽 하나씩만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뇨 관련 쪽은 사실 너무 주가가 급등을 많이 해서,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세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대형주 쪽의 한미약품. 좋은 상황이고요. 종양학회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물음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따로 종목을 좀 말씀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랑 셀트리온 제약 건졌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